특수교사가 된 지 지금 몇 년 정도 되셨죠? 이제 9년 차 되고 9년 있어요. 차. 네, 얼마 안 됐죠? 그럼 이제 9년 동안 선생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음. 또 그 학생과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딱 지금 두 명의 학생이 떠오르는데 네. 한 명은 네. 이제 제가 이제 교사 초임지에서 만난 네. 학생인데 이제 키가 거의 한 180, 190 정도 되는 몇 나이고 살인데요? 그 당시에 18, 19살이었어요. 2년 동안 맡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몸무게는 한 120kg.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자폐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뭐 이렇게 그 중도라 좀 중증이에요. 좀 심한 자폐였어요. 말도 거의 못해요. 네. 의사소통장애, 언어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하는데 걔를 2년 동안 맡았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얘는 진짜 힘들다. 남학생이었거든요. 네. 약간의 폭력성도 있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많이 기피를 했었는데 저는 걔 만나면서 감사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 그러니까 세상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막상 우리가 실천을 잘 못해요. 맞아요. 말은 하지만. 네. 근데 그 감사함이라는 것이 내가 장애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그 잘못됐을 때 네. 내가 그 상황에 없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감사함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남의 불행이 내가 불행이 아니라 맞아요. 다행이다 네. 이런 거죠. 네. 근데 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걔가 정말 순수해요. 우리가 정말 어떤 그 가치로운 거 돈을 많이 받았다거나 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보통 감사한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걔는 짜증이 나 있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가 생기면 정말 순수해, 진짜 해맑게 웃어요. 진짜 해맑게. 네. 그걸 보면서 궁금하다. 감사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이구나.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되면서 이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사실 그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마스크 벗고 다녔을 때의 시절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몰랐잖아요. 네. 전혀 몰랐어요. 네, 당연한 당연하게 걸 줄 그렇지.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거구나. 감사할 것들밖에 없다. 나에게 주어진 이 커피 한 잔도 네.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렇죠. 말할 때 이제 얼마나 목이 맞아요. 그렇습니까? 못하니까 이렇게 네. 하나씩 하고. 그런 감사한 것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생활을.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 네.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그 학생이 떠오르고 이제 두 번째는 교사로서 뭔가 특히 특수교사로서 저에게 약간 제 갇혀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게 만들어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이 또 있었어요. 네. 걔 그 어떤 거였냐면 이제 특수교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문가예요. 특수교육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 학생을 만났을 때 학생의 이제 인지 수준, 운동 능력 이게 딱 보여요. 걸어오는 거 보면 얘는 어디까지 운동 능력이 있겠구나. 말하는 거나 어떤 주의 집중하는 걸 보면 얘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네. 라고 해서 너는 딱 이 정도까지겠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딱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하거나 네가 좋아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이지 딱 이렇게 항상 생각했었어요. 그 학생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걔가 이제 지체장애가 있어요. 네. 지체장애라 하면은 우리가 신체가 좀 이렇게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네. 아이들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수업 중에는 그냥 집중도 잘 안 하고 막 좌울좌울하고 막 그래요. 에너제틱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걔가 유튜브로 축구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거예요. 해외 축구 팬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근데 또 이어폰 끼고 막 뭐라 막 해요. 네. 막 해가지고 뭐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축구를 좋아한대요. 순간적으로 뭐지? 이놈 움직이기도 잘 못하는데?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걔가 이상한데요? 이상하잖아요. 뭘 좋아했냐면 해설을 좋아했어. 축구 해설하는 걸 좋아해요. 메시가 어떻고 호날두가 어떻고 뭐 네. 손흥민이 어떻고 이거를 네. 현지 해설가들이 하는 말들을 따라하면서 계속 해설을 하는 거예요. 진짜요? 충격 먹었어요. 저 해설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봐요. 그렇죠. 네. 분석도 잘해요.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때 전 특수교사로서 진짜 반성했어요. 왜냐면 저는 장애가 있다고 하면 네. 좋아하는 것에도 장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100가지를 일반인들이 100가지를 좋아하면 너는 장애가 있어서 인지수준이 이 정도고 운동 능력이 이 정도니까 네. 10가지나 좋아하겠지. 그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장애가 있어도 굉장히 다양한 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책에도 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좋아하는 것이 많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가 좋아하는 게 적을 것이다. 네, 그런 고정관념, 오해, 네.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 특수교사인데. 아, 제가 특수교사인데. 네. 와 완전 깨졌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네. 이런 거죠. 막 우리가 말을 못해도 네.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어도 맨날 뽀로로 음악만 좋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트로트 좋아하는 애들 많아요. 오 진짜요? 네.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엄청 유행했어요. 김우중 팬도 있어. 아 진짜요? 네. 얘 컴퓨터는 못해. 근데 유튜브 찾아가지고 트로트는 들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사실 교육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학생을 바라보는 것이 뭐 일반 학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반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그러니까 넌 이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 수준. 특수교사도 그렇거든요. 장애가 있으니까 이 정도라고 편견을 갖고 있고 네. 고정관념으로 딱 한 개를 지워버리더라고요. 네. 제가 그랬었어요. 와. 근데 그 아이 만나면서 아 너희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가 할 수 있어야지 네. 얘네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이 나네요. 네. 선생님께서는 특수교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연하죠. 아 정말요? 네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특수교사가 되길 잘했다라기보다 네.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교사가 되길 잘한 것 같아요. 아 교사가 되길. 네. 교사 자체가 되길 잘했다. 그리고 교사가 되길 잘했고 그 안에서도 특수교사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제가 질문을 교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했는지라고 묻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았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교사를 되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사가 되면 뭐가 좋지? 선생님 뭐가 좋으세요? 보통은 안정성. 네. 그런 거죠. 뭐 네. 경제적 안정성. 그렇죠. 잘릴 일 없고. 맞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철밥통이다. 뭐 이런 맞아요. 거. 철밥통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사가 물론 그런 사회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되게 좋잖아요. 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적 안정성, 그다음에 직업의 안정성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왜 교사에게 경제적,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줬을까? 혹시 고민해보셨나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사실 저도 안 해봤었어요. 사실 최소한 학부 시절 때도 안 해봤고 네. 교사가 돼서도 생각을 별로 안 해봤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교사를 희망하고 선호해. 그리고 진짜 교사가 돼 보니까 네. 정말 경제적으로 물론 서울에서는 이제 뭐 그렇죠. 어렵겠죠. 네. 근데 광주 남에서는 먹고 살만합니다. 네. 그렇죠.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잘릴 일도 사실 없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 4학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해서 해서 임용고시까지 합격해가지고 어쨌든 교사가 됐으니까 네. 앞으로 편하게 사시오 라고 하진 않았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오히려 아이들 교육에 올인해라라고 그런 걸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교사에게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못하면 네. 교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고 네. 잘릴 위험에 대비해서 그 다음 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맞아요. 말이죠. 다른 거에 신경이 분산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목숨을 걸어라. 다른 거는 우리가 다 보장해 줄 테니까 잘릴 일 없게 해줄게. 네가 잘 살지 못해도 네. 못 살진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신경 써? 교육에만 신경 써.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만 신경 써. 라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보장 받는 거를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이렇게 선생님처럼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진짜 그런 거 같네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좀 좋은 게 또 있네요. 이제 보니까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데 돈을 줘요. 공부를 하는데 돈을 준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를 받잖아요. 네. 교사들이 연수를 받아요. 뭐 그렇죠.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연수 받았는데 일비를 줘요. 그렇죠. 교통비도 줘요. 식비도 줘요. 때에 따라서는 교재도 줘요. 교구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이걸 줘요. 처음 봤어요. 이런 직업. 그러네요. 누구는 자기 개발하려고 돈을 내고 맞아요. 수강을 보통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사는 공부했다고 돈을 주네요. 그러면 그 공부한 거를 남한테 주냐? 우리 애들한테 줘요. 그렇죠. 너무 좋아. 네. 공부가 재밌는 사람들은 교사를 하세요. 너무 좋아요. 특수교사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색이에요. 사색이요? 네. 그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제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는 사색이다. 최고의 사치가 사색이라고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색이라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사색이라 하면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걸으면서 이렇게 살살살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먹고 살기 바빠 보세요.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는 사색이라는 게 딱 맞아요. 그 정도의 여유가 되니까 사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 특수교사는 물론 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색하는 게 나 좋자고 하는 사색일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사색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샤워하다가 사색하고 네. 그냥 뭐 아이들 수업 끝나고 나서 좀 시간 있을 때 네. 좀 산책하면서 사색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을 하지 말고 사색을 하자. 아, 검색 대신 사색? 네. 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 너무나 많지만 네. 그 중에서 특수교사가 좀 돼서 좋은 거. 되길 잘했다 네. 생각하는.